지난 2024년 여름 자신의 브이로그를 통해 뜻밖의 고백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작년이죠. 작년 10월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무언가가 좀 이상하다. 혈액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좀 해보자. 이렇게 단계별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제 나이와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28살 때부터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장수하기 싶은 저의 욕심을 실천을 했었는데, 맞아요. 저도 이거를 유튜브 말고 그 기사로 봤거든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주면 돼. 네, 다행히 이게 초기에 발견이 돼서 예후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항상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건강검진. 어. 해마다 거르지 않고 계속 받아왔는데 덕분에 암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암이 초기든 말기든 일단 진단을 받고 나면 첫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어쩔 수 없이 저 죽어요. 맞아요.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주변에서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갑상샘암은 착한 암이다. 네. 누군가 이런 말이 위로라는 말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에겐 큰 상처가 됐던 거죠. 다른 무엇보다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공포감 있어요. 아무리 갑상선암이 그래도 착한 암이라고 할지언정 세상에 착한 암이 없어요. 암인데. 갑자기 돌변하고. 네. 한 주 동안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끙끙 앓았구나, 혼자 알고. 혼자 좀 받아들이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걸렸구나. 그럼요. 세상에 착한 암이 어디 있냐고요, 진짜. 네. 착한 건 없고 그냥 조금 치료가 수월할 수 있다는 거지. 착한 암 자체는. 네, 그럼요. 암 선고 이것만으로 굉장히 힘든데 그 당시에 장근석 씨를 더 불안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일이 또 발생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수술이나 치료 시기가 미뤄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유, 초조하죠. 이게 암세포는 네. 시간이 갈수록 시간과의 커질 수도 있고 싸움인데, 예. 뭐 전이도 낼 수 있는데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진단은 빨리 받았는데 수술을 빨리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왜요? 거예요. 그 당시 암 진단을 받은 게 2023년 10월이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현실화됐습니다. 전국의 주요 병원 의사들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이제 의료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병실 잡기, 수술 날짜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암 진단을 받고 무려 7개월이 흐른 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당연히 암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나의 기수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닌지 불안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갑상샘암이 우리나라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상샘암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네, 이 갑상샘암은요, 목 앞쪽에 갑상샘에서 발생하는 암인데요.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가족력, 그리고 과거에 갑상샘 결절의 병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요오드 섭취의 불균형 등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부분의 갑상샘암이 유도암이라는 형태로 성장이 느리고 수술 후의 예후가 좋아서 생존율이 매우 높다라는 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착한 암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불행 중 다행으로 암세포가 아주 작은 크기여서 갑상샘 한쪽만 절제했고요. 수술 후에 남은 한쪽 갑상샘이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어서 약도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신장처럼 한쪽을 떼어내도 한쪽이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 주변에도 한영 씨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신봉솔 씨도 그렇고 안영미 씨도 그렇고 이제 약을 먹더라고요. 차이점이 있나요? 갑상샘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갑상샘 호르몬 제제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심장이 뛰고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체온을 유지하는 등의 일을 하는데요. 암으로 갑상샘을 모두 절제하면 이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을 테니까 외부에서 호르몬제를 보충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갑상샘암도 암이고 그럼요. 다른 암처럼 전이나 재발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점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암에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다행히 장근석 씨는 전화위복이 돼서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몸에 해로운 것들을 하나씩 멀리하기 시작하려는 거죠. 그중 하나가 금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칙적인 생활인데
가능한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일어나면 바로 혈압을 체크하면서 어우, 야. 건강을 관리 중이고요. 음주량을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이 장근석 씨는 파티를 좋아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맞아요. 부산영화제에서 만났을 때는 갑자기 해운대 백사장에서 기타를 치고 막 즉석 공연을 해서 막 돈을 받기도 했어요. 그걸 기부하는 이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겠죠. 수면 근데 시간이. 그런 것들이 달라졌고 약 처방 없이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오래 사시겠는데요. 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건강검진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면서 장근석 씨도 정기적으로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을 거듭 강조했는데 만약 장근석 씨가 이 건강검진을 소홀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질병탐구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간과하고 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 바쁘니까 내년에 하면 돼. 이런 아니란 생각이 내 몸 안의 질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은 누구도 아닌 내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